자, 시작합니다. 수익이 장부에 적으려면 인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해야 돼, 측정. 인식과 측정.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을 매매할 때, 이거 얼마예요? 얼마입니다. 그러면 살게요. 그리고 물건 주고, 돈 주고, 끝나, 안 끝나? 끝나지, 이게. 그렇게 해서 거래가 끝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단순한 것을 회계에서는 세부적으로 따져. 첫째, 그것이 계약인지 아닌지 식별을 하고, 계약의 식별. 그 다음에 수행 의무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식별을 하고, 얼마짜리 가격인지 가격을 매기고, 매긴 가격을 어떻게 나눌래? 칠판 보시고요. 선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의 배분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냥 상품 매매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전자제품 회사에 가서 컴퓨터 사는데, 노트북을 취득하는데, 여러분은 단순히 뭐를 샀어요? 노트북을 사셨습니다. 근데 판매하는 대리점은 노트북만 팔았을까요? 그 사람에게? 잘하셨어요. AS도 함께 판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응. 그럼 판매 대리점에서는 상품 매출이 컴퓨터가 100만 원이란 설명 선 좀 들어주세요. 선 좀. 출발할 때 입문하는데 안 들어버리고 막 그냥 책 뒤적거려버리고 하면 내가 힘들어.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중. 무진장 집중해야 돼요. 삐딱하면 영 나사가 안 맞으니까 정확하게 나사를 쪼여야지. 그럼 컴퓨터 회사에서는 컴퓨터 팔 때 우리는 단순하게 고객들은 컴퓨터만 샀다 이거지. 근데 컴퓨터 회사는 그거 아니야. 컴퓨터 100만 원에 팔면 그 100만 원 안에 무상수리라는 수리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아, 무상이 아니라 수리가. 수리 포함 안 포함? 포함. 그럼 컴퓨터 회사에서는 수리비는 따로 지출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아니. 수리를 그냥 회사에서 고장나고 들어오면 회사에서 자체에서 고치나 수리점이 따로 있나? 예. 그럼 그쪽한테 수리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그럼 결국은 물건에 대한 제품 매출과 용역의 매출이 합쳐진 게 바로 컴퓨터 한 대의 판매 가격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냐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팔았는데 이 중에 수리 예상액이 5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는 따로 처리해야 돼요. 상품 매출 95만 원, 용역 매출 얼마? 5만 원 따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합이 100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로 가격을 나누는 것을 배분이라고 해요. 다시 뭐예요? 배분. 그럼 배분된 금액이 정해졌으니까 뭐를 한다? 인식에 들어가야지. 적어야 돼, 적어야지. 그래서 물건 하나 파는데 이 5단계로 구분해서 회계상의 논리를 정하자가 국제회계 기준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있었어 없었어 옛날에는. 사과 받고 끝! 이게 회계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고객과의 계약에 생기는 수익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인식하라. 첫째, 계약인지 아닌지 식별하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 의무를 식별하고, 얼마짜리인지 가격을 산정하고, 단일 매매라면 전체 가격이 하나겠지만, 복수 매출은, 다시 무슨 매출? 복수 매출, 아까 같은 컴퓨터 같은 거, 그런 경우는 가격을 나눠야 되고,
나눈 가격을 아까 컴퓨터 95만 원, 용역 매출 얼마? 5만 원. 이런 식으로 인식까지 이루어지는 것. 이걸 바로 국제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수익의 인식의 5단계 순서예요. 5단계. 그럼 시험 볼 때는 간단하게 나올 때는 5단계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걸 뒤집어낸다고 뒤집어. 그럼 단계가 꼭 지켜야 돼요. 5단계를. 그래서 회계 논리상. 그래서 이 5단계의 순서를 할 때 이거 뒤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뒤돌았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약자를 좀 써놨어요. 첫째 뭐예요? 개. 그 다음 뭐예요? 무, 가, 배, 식. 빨리 읽으면 계모가 배식하는 거예요. 계모가. 계모가 밥 줄 때, 배식할 때. 계모가 배식할 때. 밥을 많이 퍼줄까, 적게 퍼줄까? 옛날 배고픈 시절에 자기 자식은 많이 퍼주고. 그 다음에 시집 온데 원래 있는 자식들, 본처 자식들은 뭐예요? 좀 등한시하지. 그래서 계모가 배식하는 걸 주의하라. 다시 무슨 모가? 계모가 배식. 이 순서. 근데 원래는 계무가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계무가. 계무가 배식. 그럼 시험 볼 때 간단하게 나올 때는 이거 순서도가 맞는 거 안 맞는 거 이걸 순서를 고르시오. 이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요거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 5가지 단계까지. 아주 장시간 들어갈 거예요. 장시간.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 이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수익의 인식식이 5단계다. 첫째, 고객과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인식 과정.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377페이지 그림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인식 과정 그림. 첫째, 계약인지 아닌지 식별을 하고. 식별. 식별해보자. 수행 의무를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것이 단일 수행인지, 다시 무슨 수행? 단일 수행은 그냥 뭐냐? 그냥 이런 거예요. 식료품 가게에서 물건 사고 그냥 뭐 끓여 먹고 끝나는 것들. 이건 단일 의무지, 단일 의무. 식품 같은 것은. 그런데 컴퓨터 이런 것들은 수행 의무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그걸 복수의 수행 의무가 될 수도 있다. 복수. 그럼 물건과 그다음에 용역 2개로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누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일반 상품 매출이냐 용역 매출인지 구분을 해야지. 그럼 단일 수행 의무는 가격이 결정되기는 쉬워 안 쉬워 산정이 굉장히 쉽지. 배분도 그냥 그대로 배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을 기간에 걸쳐 이것이 장기라면 단일 의무가 장기 공사 같은 경우는 바로 뭐냐 기간에 걸치고 또 일반 매매라면 뭐예요? 한 시점의 수익으로 인식하면 끝나. 그냥 일반 상품 매매들은. 그러나 하나의 바로 뭐냐 거래 계약을 하면서도 복수 의무가 존재할 때 그럼 아까 했던 거 컴퓨터 얼마? 95만 원. 그 다음에 수행 의무 중에 B, 뭐 용역 5만 원이 됐다면 거래 가격을 A와 B에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나눠야 되겠지. 안 나눠? 나눠 놓은 거 아니에요. 95만 원, 5만 원. 이때 만약에 이 100만 원이라는 덩어리를 팔면서 혹시나 상대방이 인상을 팍 쓰면서 10,000원만 깎아주세요. 할인이 들어왔다면, 다시 얼마가 들어왔다면? 할인이 10,000원 들어왔다면 이 할인은 어떡할 거야, 이제? 복수 의무에서는. 아니, 단일 의무에서는 그냥 깎으면 되지, 여기서. 그러면 할인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거래 가격 등을 기준으로 뭐예요? 안분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배분 절차예요. 안분도 해라. 그리고 A의 의문에 배부된 가격을 A는 A대로 B는 B대로 해서 배분된 가격을 거래 기간 또는 시점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이것도 똑같은 거죠. 이제 나누느냐 하나의 의무냐를 좀 구분 좀 해달라 이거지. 그럼 이런 것을 일련의 내용으로 볼 때는 참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회계상의 기술로 써놓으니까 이렇게 복잡한 언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계약의 식별, 그 다음에 의무식별, 거래 가격의 산정, 계무가 배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따져볼 거예요. 그러면 보자. 그림 봤으니까. 첫째, 요것이 매출이 될 징조가 있는지 아닌지. 첫째, 계약을 식별하는 게 첫 번째예요. 계약. 그럼 계약은, 다시 한번 뭐는요? 계약은 계약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렇군요. 자, 우리 민법의 의사표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의사표시란. 첫째, 명시적 의사표시는 약정이나 문서 등을 말하는 거죠. 묵시적은, 묵시적 의사표시 있잖아. 동생, 나 사랑해? 눈만 껌뻑이면 뭐야? 뭐 고개나 껐다기고, 이게 묵시적 의사표시. 그럼 여기서 거래 계약이라는 것은 명시와 묵시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하셨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거래들은 큰 물건의 거래는 뭐야? 슈퍼에서 뭐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슈퍼에 가서 뭐 사면서 우리 계약서 씁시다 물건 이러지는 않잖아. 그건 전부 다 묵시적으로 의사표시하지. 그 의사표시는 묵시적일지라 이런 단순 거래들은 그냥 진의로 받아들이면 돼. 다시 뭐예요? 진의 의사표시 또 배웠나요? 비진의 의사표시. 그런 거지 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공사 계약이라든가 그 금액이 큰 것들은 반드시 약정이나 내역서, 거래 원장 등에 대한 뭐 약정서가 다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는 명시나 묵시를 전부 다 포함한다, 안 포함한다? 포함해서 계약이라 할 수 있다, 이 말. 계약. 그런 계약이라는 결과적으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안 한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명시든 묵시든지 간에 권리와 의무가 상기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는 계약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 계약이 되었다는 것은 다음에 5단계를 반드시 충족해야 계약이 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 5단계 중에 하나라도 빠그러지면 이건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 아니야 이건. 수익이 인식이 1단계 계약 자체에서 탈락된 거예요. 첫째, 계약 당사자들이 서면, 명시 또는 구두,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뭐한다? 확약했을 때가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할 재화가 뭔지, 용역이 뭔지, 당사자 간의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식별할 수 있다. 권리 식별은 뭐예요? 물건을 주는 사람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대금을 지급한 당사자는 뭐예요? 물건을 인도받을 수 있는 권리. 서로 간의 권리가 존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한쪽만 권리가 있으면 그게 무슨 계약이냐. 계약이 아니지. 이거 꼭 우리 지금 회계하는 거예요. 민법 하는 거예요. 느낌 민법 같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전할 재화 등의
지급 조건을 식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급 조건. 그럼 물건을 받아간 당사자가 이따 줄게. 그럼 지급 조건이 돼야 안 돼? 되지. 이따 준다는데. 그럼 외상이지 뭐야. 채권 채무가 확정이 된 거지. 근데 물건을 가져간 놈이 뭐라고 얘기하냐? 줄지 말지 나중에 생각해 볼게. 그럼 이게 거래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건 계약이 아니지. 그건. 줄지 말지. 그래서 저희 집은 와이프 항상 그런 계약이 많아. 뭐 좀 해주면 나중에요. 해줄지 말지 생각해 볼게요. 아, 그건 거래가 아니지. 거래합시다 했는데 그건 거래가 아니지. 그 다음에 계약은 상업적 실질이 존재해야 된다. 밑줄 그으시고. 상업적 실질은 뭐냐? 물건을 준 사람은 그 대가로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한다. 다시 무슨 흐름? 현금 등의 흐름을 전제로 한다. 그 흐름이 없는 계약은 이건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지. 현금의 흐름이 있어. 상업적 실질. 그 다음에 외상으로 했다 할지라도 당연히 그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아야지. 회수 가능성이 없는 거래는 거래가 아니지. 계약이 아니지. 물건 가져간 놈이 가져가면서 야, 돈 내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야, 알았어. 그러면 혹시 너 나중에 바로 뭐냐? 우리 집 강아지가 뿔 나면 줄게. 개가 뿔 나나? 뿔. 안 나지. 말도 안 되는 이런 바로 뭐냐? 회수 가능성이 없는 거래는 이것은 강탈이나 또는 강도당한 것이지 이 자체가 거래를 할 수는 없다 이거지. 여기까지가 계약의 식별이야, 식별. 그럼 시험 볼 때 이렇게 나오겠죠. 5개 지문 쫙 내주면서 이전할 재화나 영역에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없어도 계약으로 본다 그러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나오는 건 문제가 비틀어서. 그럼 그 다음에 또 계약은 서면을 확정을 원점하면 구두 계약은 바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계약으로 볼 수 없다 그러면 맞고 틀리고 그렇게 뒤집혀서 나온다니까 뒤섞어서. 그 다음에 특히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 계약이라 하는 것은 상업적 실질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해하셨습니까? 권리 의무만 존재하면 된다 이러면 되고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상업적 실질 현금 흐름이 예측되거나 예상이 돼야지. 뭔가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있어야지. 이것이 수익이 인식 1단계 끝났어. 그럼 또 한 단계 넘어가야 되겠지? 2단계. 의무의 식별. 수행 의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식별을 해야지. 의무의 식별은 뭐냐? 어떻게 이행할 건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무의 식별이 아까 단일 의무는 그냥 뭐 하나의 의무가 되는 것이고 복수 의무는 여러 개가 같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이행하여야 할 각각의 의무를 말하고 다만 계약을 준비하기 위한 관리 업무는 다시 무슨 업무는? 관리 업무는 수행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지 관리 업무는 수행 의무가 아니지. 창고 정리하고 이런 게 무슨 수행 의무야 수행 의무. 판매대 진열하고 이런 게 수행 의무라고? 그건 아니지. 그럼 직접 줘야 할 의무를 식별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이전하기로 한 약속은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보겠다. 이건 한 건의 거래가 아니라 한 개의 의무로서 동시 이행하라 이 말이에요. 동시 이행하라.
그럼 우리가 전자제품을 팔 때 거래는, 계약은 물건과 용역 계약이 구분되지만 수행은 판매할 때 전자제품 계약서, 용역 계약서 따로 쓰나 하나로 쓰나? 매매할 때 한 개로 쓰잖아. 그럼 그 하나의 수행 의무에 두 가지가 달려 있는 거지. 이게 바로 뭐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묶음으로 팔 때는 이걸 하나의 의무로 보고, 그 대신에 회계 처리는 제품 판매, 그 다음에 용역 판매를 따로 쓰지만 의무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하나로 그냥 해줘야지. 오늘 전자제품 95만 원 팔고 내일 와서 용역 계약합시다. 이건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 다음에 수행 의무는 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한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은 하나의 의무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아, 이게 정말 어렵다. 이게 한글로 그냥 쓰면 원래 회계 원칙을 한글로 그냥 들어가면 이게 원래 쉬운데 이게 원서를 번역하다 보니까 유럽의 프랑스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요따구가 나와버려, 요따구가. 이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자,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자가 여기에 있는 팬티를 말리는 하우스를 뭐라 그래요? 네? 팬티를 말려도 남이 안 보이는데 그걸 뭐예요? 그렇지. 밑에 층은 다 보이잖아. 팬티 말리는 건 다. 그렇지. 펜타프 분양 계약을 했지요. 분양 계약해놓고 30억.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근데 분양은 나중에 완성돼야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30억을 분양회사에서 돈 받았을 때, 이제 건설회사에서는 절매 재료 사서 써, 안 써? 네? 재료 사, 안 사? 그 다음에 인건비 줘, 안 줘? 공사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비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이렇게 재료비나 인건비, 경비를 이제 제공했을 때, 그 아파트 지을 때, 그럼 이제 분양받은 사람한테 30억 분양받았으니까 재료 얼마 투입됐으니까 재료비 분양가 주세요. 그다음 인건비 얼마 들어갔으니까 인건비 분양가에서 얼마 주세요. 경비 얼마 썼으니까 30억 중에서 경비 분양가에 얼마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 아니면 몰빵으로 한 방에 분양하나. 그죠? 그럼 이런 건 하나의 계약이 일괄 적용이 될 때는 그 판매자 입장에서는 각종 바로 뭐냐 재료비 등이 소비됐다 하더라도 한 개 한 개 매출로 보지 말고 다시 뭐예요? 한 개 한 개 매출로 보지 말고 전체 묶어서 1년에 구별된 재화는 뭐냐? 하나로 봐라 이 말이야. 다시 몇 개로 봐라? 하나. 그럼 이런 것들은 아파트 분양가 30억 안에 이미 차차 들어간 것을 개별 계산하지 말고 합의 얼마 이렇게 해서 통통 쳐라 이 말이에요. 감 잡으셨죠? 그래. 하나의 거래로 보라. 식별했어요. 식별. 그리고 의무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한 방에 갈 건지 따로 갈 것인지 식별을 했으면 이게 제일 어려워. 수익의 인식 3단계. 거래 가격은 얼마로 쓸래? 얼마로 쓸래? 그럼 쉽게 얘기하면 매출 수익에 대한 가격 산정 방법인 거예요. 이 가격 산정 방법 복잡하고 중요하지만 가격을 잡을 때 어떻게 할래? 첫째, 거래 가격은 어떻게 할래? 매출 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러면 예상하는 금액은 뭐다? 얼마인지
예상 금액에 임한 매매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10억이면 10억. 예상 금액이야. 근데 그 예상 금액은 별일 없으면 금액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고정 금액이 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뭐도 될 수 있다? 변동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3억짜리 자개 장롱을 하는데 가다가 기스가 좀 났어. 그쪽에서 3억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럼 그쪽에서 뭐 들어와? 응? 뭐? 뭐 할인 들어오겠지. 그러면 계약 금액에서 변동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가격 산정에는 고정 금액이 될 수도 있지만 또는 뭐도 될 수 있다? 변동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리베이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바로 가격 산정에서 제외하라. 가격 산정에서. 이게 뭐냐고? 여러분들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물건 값에는 여러분은 돈만 줬지만 계산서 끊어주세요 하면 그쪽에서 계산서 영수증을 보면 또 주유소에 가서 주유소 5만 원 기름 쏴주세요. 아, 그런데 이 싸가지 없는 놈이 가만히 보니까 기름값이 5만 원 넣어달라 했는데 네,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 4만 5천 원가량 나와 있는 거야. 4만 5천 원. 네, 기름값이. 근데 거기 보니까 10% 무슨 가치세? 부가가치세.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기름판 가격에서 10% 붙인 금액을 그 주유소 주인이 먹는 거예요? 아니면 부가가치세 받아온 것은 국가에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대신 받아놓은 것을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매출로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라고 지금 현재 가격 산정할 때. 그럼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 언어로 쏘니까 어렵게 된 거예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오늘 점주가 저 편의점 가게에서 오늘 바로 200만 원치 팔았대. 현금 200만 원 들어왔대. 근데 계산서 쭉 뽑아봤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 중에 부가가치세가 한 19만 원 들어있더래. 얼마? 그럼 장부에 매출을 얼마 적어야 돼? 181만 원. 이 부가가치세는 지가 매출로 수익 잡으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럼 시험 볼 때 이런 게 튀어나오면 뒤에 거 아무리 어려운 문제 꼬아놔도 이거 하나면 시험에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매출 수익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수익이 아니다. 이해하셨죠? 그래. 부가가치 받아온 건 세무서에 갖다 내야죠. 그 대신에 갖다 낼 때는 내가 물건 사올 때 물어준 거 있어요 없어요? 사올 때 물어준 거 있잖아요. 부가가치세는 살 때는 물어줘. 팔 때는 또 받아와. 그럼 낼 세금은 물어준 것과 받아온 거 있어요 없어요? 통통 쳐서 나머지 내면 되는 거지. 그치? 이게 좀 말이 짧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려도 교단에 올라서 있는데 이렇게 반말을 해버리면 난 그러면 모든 여성에게 반말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이프도 반말해. 그쪽도 반말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을 추정해야 하는데 이때 보면 영향이 있는 거래 요소가 있어요. 거래 가격을 매출 가격을 잡을 때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격들이 있어요. 첫째 아까 했던 거 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변동 대가가 발생할 수 있고 다시 무슨 대가? 변동 대가 뭐 할인이 뭐니 뭐 리베이트니 뭔 때문에 애누리 뭐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 가격을 추정할 때 꼭 해야 될 것이 환불부채. 다시 무슨 부채? 이게 문제야. 이게 환불부채가. 자 보실래요? 환불부채는 다른 거 아니야. 우리가 홈쇼핑에서 물건을 팔 때 보시고
7일 또는 보름 내에 환불은 그대로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운송비도 회사에서 부담하겠다. 그럼 환불 조건부 판매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환불 조건은 다시 한번 무슨 조건은요? 환불의 조건은 홈쇼핑에서 그 업자가 팔 때 환불된 금액이 나갔을 때 물건 나갔은 것이 100%다 환불일까? 아니면 과거에 실적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 환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계획이 서 안 서? 서요 안 서요? 쓰겠지. 그럼 이번에 홈쇼핑에서 1억을 팔았는데 환불 조건이야. 근데 적어도 평균 과거를 보니까 20% 정도는 환불 들어올 것 같다. 라고 예측시가 생기면 그 환불 부분은 수익으로 인식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이거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가격 산정할 때. 그럼 이 회사는 홈쇼핑 매출을 얼마로 잡으면 돼? 8천. 나머지 2천은 환불 부채로 잡아야 돼. 더 돌려줘야 되니까, 돈. 물건은 다시 회수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회수되기 전까지는 반품권이 생기겠지. 그래서 환불 예상되는 것들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세 번째가 유의적 금융 요소. 이게 자세한 설명은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현재 제목에 대한 아웃라인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미 다 배워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유의적 금융 요소? 생각해봐야지. 처음에 내가 이거 물건 말이에요. 지금 현재 현찰 거래하면 100만 원에 팔아요. 현금가가. 그런데 상대방이 뭐라고 하느냐? 3년 후에 일시불로 주겠대. 그럼 나는 현금가로 팔아서는 앞으로 당장은 좀 남았지만 미래로 볼 때는 손해야 이게 손해볼 수 있지. 그럼 나는 그 가격에 금융 요소를 포함해서 그 가격 산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이게 유의적 금융 요소야. 그래서 썼어. 상품가는 100만 원인데 3년 후에 일시불이니까 1년에 10% 이자 계산하겠다. 그럼 100만 원이 10% 이자 계산해서 3년 후에 미래 가치는 얼마예요? 133만 1,000원 나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많이 해서 이게 귀에 따갑겠다. 그러면 133만 1,000원으로 고객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내가 회계 처리할 때는 매출은 100만 원 잡고, 매출은 얼마 잡고? 100만 원. 그 대신에 채권의 총 가치는 얼마? 133만 1,000원. 그럼 33만 1,000원 미래의 뭐예요? 이자로 잡으면 되지. 유의적 금융 요소가 발생할 때는 매출 수익은 현금가로 잡는다, 미래 가치로 잡는다. 안 된다니까, 매출 수익은. 현재 가치로 하고, 나머지는 뭐로? 이자 수익으로 구분해 줘야지. 배웠잖아요. 사채도 배우고, 여기도 배우고, 많이 배웠는데, 이렇게 자꾸 막 실수를 하시면, 그냥 한 방에 죽습니다. 농담이고. 그래요. 그 다음 또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비현금 대가. 아, 이게 또 문제다. 가격 산정할 때 영향이 주는 게 비현금 대가. 아이, 물건을 팔았는데. 네, 그런 게 있지. 시골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물건을 팔았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 물건 사가면서 계란 2판 놓고 가더라고. 뭐 2판 놓고 가? 그럼 이거 현금 받은 거예요? 물건을 받은 거예요? 그 물건을 받았을 때 매출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돼? 네? 계란값으로 잡아야 돼요? 계란을 난 닭값으로 잡아야 돼. 네? 그 계란값, 그 계란이라는 공정가치를 잡으면 돼. 거래가격 산정할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그럼 판 사람이 사간 사람한테 지급할 대가.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래요? 편의점 가게 가시면 편의점 점주 개인 광고도 있지만 무슨 편의점이라고? 그 옆에 이러한 광고 포스터를 붙여서 요 맥주는 어느 맥주 이런 광고들이 있어요, 없어요? 응? 그걸 달아주면 편의점 주인이 그 물건을 공급해주는 그 맥주 회사에서 가만히 있을까? 뭔가 줄까? 네? 뭔가를 주지. 뭘 줄까? 네? 아니, 그 물건값 별개로 광고료 줘, 안 줘? 네? 광고료 주자뇨.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모양이야. 특히 우리가 건물을 임대하는데 이 빌딩 소유주에게 옥상에 가면 무슨 회사 광고탑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할 때 5개 광고탑도 광고료 받아, 안 받아? 받습니다. 실내 월세 만만치 않아요. 특히 제 친구는 저쪽에 강남 쪽에 빌딩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만 가난하지요. 내 친구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 잘 만나서. 7층짜리 빌딩이 아버지 건데 지 건 아니고요. 아버지한테 얘기를 온 거예요.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다 옥상에다가 텔레비 다는데 텔레비전 우리도 이거 사서 다 합시다. 애비를 속인 거야, 안 속인 거예요, 지금? 아들이. 응? 애비가 물어봤대. 야, 큰 TV 다는데 얼마 들어가냐 했더니 한 4, 5천만 원 들어가요. 근데 아버지가 건너편 보니까 아주 텔레비가 켜져 있고 좋콜라. 그래, 너도 달아라. 돈 5천만 원 주었대. 아버지가. 그래서 그거 타서 용돈 쓰다가 나중에 걸려서. 나중에 그 광고 회사에서 광고탑 설정해서 고맙다고 광고료, 임대료 줘, 안 줘? 뭐 한 달 후에 들통났지 뭐 그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녀석 가출해가지고요. 3일 만에 다시 들어갔죠. 자식 이기는 애비는 없더라고. 그럼 이와 같이 편의점에 어떤 맥주 회사에서 광고 이렇게 포스터 붙여주고 일정한 대가를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고객에게 오히려 뭐예요? 물건 사간 사람한테 주는 의무라, 이게. 근데 주는 의무가 무엇이냐에 따라 영업상이면 그건 광고 선전비고, 무슨 선전비? 광고 선전비. 영업이 아니면 거의 한마디로 기부금 주는 거예요. 영업과 관련이 없다면. 리베이트 정도로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 것이 거래 추정치를 할 때, 이런 가격 산정할 때 이런 것을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주의하라.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본 게임은 뭐가 들어가느냐? 아, 변동 대가부터 공부하겠지. 다시 무슨 대가요? 변동 대가. 그럼 딱 보면 이게 딱 나오잖아요. 변동 대가가 뭐냐? 이게 처음부터 1번 나오잖아요. 번호 순서가. 1번 변동 대가. 요런 것이 변동 대가다.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진행.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